최저시급이 17,000원? 미국에서 1시간 일하면 빅맥이 3개? 그런데도 다들 일을 안 한다고? 그 시국에 배불렀구만 이거. 안녕하세요. 와이즈맨 다니엘입니다. 미국의 연방 최저시급은 7.25달러, 한국 돈으로 치면 8,000원 조금 넘는 돈인데요. 한국의 내년 최저시급이 9,160원인 걸 감안하면 천주국이나 돼서 왜 이렇게 낮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국에서 최저시급이 최고시급으로 지부되는 것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말 그대로 진짜 최저시급이라는 말씀. 한국에서는 내년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정해지면 모든 시도에 일괄 적용되지만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에서 정한 최저시급이 달라요. 그래서 아무리 연방에서 7.25달러를 고수해도 주 정부가 우리 주는 더 많이 줄 거야 라고 판단한다면 사업주들은 주 정부가 정한 최저시급을 줘야 하죠. 물론 연방주보다 최저시급이 낮은 주도 있어요. 바로 와이오밍주와 조지아주. 그러나 높은 주가 29곳. 실제로 뉴욕, 캘리포니아주, 워싱턴 DC 등은 시간당 15달러를 보장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평균 시급 15달러가 국룰. 1938년 루스벨트 대통령이 최저시급을 25센트로 정한 이래로 1968년까지 꾸준히 오르다가 최근 12년째 안 오르고 있어요. 그럼 미국은 도대체 왜 최저시급을 안 올리는 걸까요? 바이든은 대선 때부터 최저시급 15달러를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올 2월 실제로 관련 법안을 민주당에서 발의하기도 했죠. 그러나 상원의회에서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차선책으로 정부 계약직 근로자 시급만 15달러로 인상했어요. 정치 로비가 비교적 자유로운 미국에서 최저시급을 저지하기 위해 기업들은 정치인들에게 막대한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인상 과정에서도 미국의 200대 대기업 합의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과 소매업계 이익단체인 전미소매협회는 최저시급 인상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어요. 기업들뿐만 아니라 요식업협회의 입김도 강한데요. 요식업협회는 미국에서 가장 강하게 최저임금을 반대해온 이익단체입니다. 최저시급을 인상하면 레스토랑의 사업장의 인건비가 오를 테니 수천 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맥도날드는 노조의 장기 파업을 겪고 난 후인 2019년에서야 최저시급 인상을 막는 로비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And I have to give half of my check, every check just to have somewhere to live, plus utilities and food. I need more to support myself, you know? 미국의 수많은 요식업 노동자들은 팁을 임금 대신 받습니다. 그런데 팁 문화는 노예제의 산물이란 사실 아시나요? 백인 상류층이 흑인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임금을 주기 꺼려 팁으로 대신한 것이 오늘날의 팁 문화로 이어진 겁니다. 1938년 루스벨트 대통령이 최저임금 제도를 만들었을 때도 해방 노예 출신인 흑인 노동자들이 많다는 이유로 레스토랑 노동자들을 대상자에서 제외했다가 1966년에서야 시간당 2.13달러를 보장했는데요. 이후 50년이 지난 2021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현재도 요식업협회는 팁 문화를 장려하면서 최저임금 보장보다는 팁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팁 노동자들은 평균 시급 $9를 팁으로 받을 뿐이고 팁을 많이 받는 노동자와 그렇지 못하는 노동자 사이에 격차가 4배 이상 나면서 임금 불균형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노팁 운동을 벌이기도 하며 레스토랑 노동자들을 응원하기도 했죠. 요즘 미국 경기가 좋아졌다는 뉴스 간간히 보셨을 거예요. 지난 6월 미국 구인 건수가 처음으로 1,0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6월 고용된 근로자 수는 340만 명. 기업들이 인력 수급을 위해 자발적으로 시급을 올리고 있죠. 시급뿐만 아니라 아마존은 입사하기만 하면 $1,000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스타벅스는 학비 지원에 교과서 지원까지 해준다고 채용 공고를 내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 경기가 되살아나고 고용 시장이 활발해졌으나 미국은 생각지도 못한 구인난에 빠지고 맙니다. 구인난에는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코로나 지원금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는데요. 미국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돈을 쏟아부었어요. 긴급 지원금, 실업급여, 식품 구입권 등 무려 $5조 사용했죠.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실업급여인데, 실업자가 됐다고 신고하게 되면 주당 $600에서 $1,000를 받게 됩니다. 한국 돈으로 70만 원에서 100만 원 가까이 되다 보니 굳이 일터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 미국의 빈곤 계층도 줄었는데요. 2018년 대비 미국 현재 절대 빈곤율은 13.9%에서 7.7%로 감소했습니다. 미국에서 절대 빈곤이란 법으로 정한 최저 생계비 기준을 못 미치는 가구를 뜻해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연간 26,500달러, 대략 한국 돈 3,1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버는 가계가 해당합니다. 지원액의 규모가 가구당 연간 5,700달러에서 13,900달러로 2배 가까이 늘어 가계 소득도 덩달아 증가했죠. 그러나 9월에 실업급여 지급 기한이 끝나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구인난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나라 미국이지만 최저임금만큼은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 같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국 최저임금이 향후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기대가 됩니다. 전주국의 최저시급은 12년 동결을 타파할 수 있을까요?